예상은 됩니다만 결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잘 가야 됩니다. 일단 어제 큰 산을 하나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서울 고등법원이 오랜만에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 저는 뭐 큰 산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것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법원의 책임인 거죠. 결국 이 뭐 원인은 정말 그 5월 1일 저 파기환송 전화배치 결정이 난 이후 정말 100만이 그 분노의 서명운동 로그 기록 공개해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터져나왔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뭐 이런 공개적인 성명까지 뭐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조계에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법학자들도 성명도 내고 해서 이런 부분들 결국 국민의 민심을 이길 수가 없죠. 아니 오죽하면 법원에서 코트넷에 처음에는 그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자마자 법원 코트넷에서 판사들만 볼 수 있는 그 게시판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송경근 부장판사님께서 청주에 계신 송경근 부장판사님께서 글을 남기신 거예요. 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글을 남기셨는데 그 뒤로는 야 이거는 판사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침묵하는 거를 믿고 대법원이 더 저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전체 게시판에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글들을 실명으로 남기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그 댓글들, 수많은 댓글들이 또 응원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100만 명이 서명이 된다는 게 거의 이틀 만에 짧은 시간 안에 와 그렇게 100만 명이 서명이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심지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닷새 동안 뭐 경기도에서 민주당 가입자가 5천 명이 늘고요. 추천인 조희대. 네. 추천인은 조희대. 예. 대단합니다. 대단. 저희도 아마 이제 그러면 나중에 뭐 우리 이정원 의원님도 계시면 그게 오거든요. 네. 당원들 입당했다. 그러면 추천인 조희대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도 성향이고 어떤 당에 가입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심은 없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진짜 합법 쿠데타잖아요. 실제로 그 당원 가입뿐만 아니라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정말 단단하고 분노가 있어서 여론조사 수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가 아시는 것처럼 그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그때 여론조사 돌았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좀 걱정을 했죠. 이게 오염되지 않을까봐 여러 가지 언론사와 조사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이 돌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조사 자체가 올라갔다.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런 거를 볼 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정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고법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완전히 묻혀버렸고. 완전히 뭐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한덕수에. 예.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현직 부장판사들을 비롯해서 판사들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법관의 휴직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사법민주화의 과정들이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거의 역사에 뭐 조봉암 선생님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대통령 판결들을 볼 때 그 암흑의 시기를 뚫고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소장 판사들 정말 이런 분들이 인권과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온 거고 그러면서 6차례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언론에는 사법 파동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옳은 용어가 아니에요. 무슨 파동입니까? 나쁜 놈들 쫓아낸 거거든요. 정말 사법 민주화의 그 과정들 면면이 있을 때마다 그런 법관들이 모여서 그런 성명들을 발표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관 대표자 회의가. 그러면 결국 이 고등법원도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은 아마 오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 변호사님 집행관성단 해보셨어요? 난 그게 말이 됩니까? 첫날. 그러니까 저는 그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무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법원 실무관 정도나 아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아니 이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그게 첫날 되는 거였으면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안 해주는 거냐고. 그러니까. 전세 사기 그 가해자들 그 송달 안 받고 아주 요리조리 피해 다녀가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고등법원의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양산시켰는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법원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연휴 기간에 정말 네.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전화도 계속해서 받고 네. 또 만나 뵙는 분들마다 야 이거 괜찮은 거냐 걱정 안 해도 되느냐 막 계속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첫 번째가 재상고 기간이 이제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니까 우리가 최소 27일 정도의 여유가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있다. 봤는데 20일 동안에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없이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올라오기만 하면 또 결론을 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깜짝 놀랐죠. 실무가들한테는 좀 생소한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여러 가지 뭐 탄핵 또 여러 가지 청문회, 특검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할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상황이었죠. 비정상과 비상식의 지금, 연속이었는데. 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네. 어쨌든 6월 18일 기일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네.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기일 변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6월 이제 대선 이후로 6월 24일인가요? 예, 기일을 변경을 했는데요. 사실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기일이 5건이나 잡혔었거든요. 맞아요. 그날 네. 기억하세요. 아침부터 그 웹자보가 하나 돌았잖아요.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그 22일 기간 동안 5번의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를 대부분 모르고 있었어요. 충격. 충격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6월 3일도 그러니까요. 와. 선거 당일날도 재판이 지금 네. 잡혀요. 결심 공판. 결심 공판이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유 아니면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번의 재판을 잡아놨었다는 사실. 저희가 그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률가들, 네. 의원들하고 기재위 정무위원들이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그 고등법원 앞에 가서 첫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니까 기재위 정무위가 선봉해서 막아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건 뭐 저희들의 그냥 자화자찬이고 네. 실제로 이것을 막아낸 거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다 연기된 거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좀 남아 있는 거죠? 좀 남아 있습니다. 몇 건이?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안심할 때가 아닌 나머지도 거잖아요. 기일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 신청했기 신청에 때문에 이런 대해서. 부분을 빨리 법원에서 정말 오해받지 않으려면 네. 연기 또는 연기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정원 의원님도 선거운동 해보셔서 알지만 하루에 그러니까 초를 낮추잖아요. 그럼요. 정신없죠. 거기에 대선 후보가 네. 대선 후보 아시는 일정이 부산에서 새벽에 출발하면 아침 부산 조금 이따 오전에 대구 찍고 점심에 대전 왔다가 수원 왔다가 저녁에 이렇게 끝나는 그럼요. 10개 이상의 일정들이 쫙 하는데 거기에 쌓여있는데. 법원에 가서 잡혀 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참정권 자체를 그렇죠. 완전히 막는 거예요.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잖아요. 근데 형사 7부가 5월 2일에는 곧바로 5월 15일로 잡았고 그때는 그러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인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워낙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 크게 잘못했다. 그 이렇게 일련의 판단했을까요, 과정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1일 전합체 판결, 5월 2일 기일 지정, 그 다음에 집행관 송달이 2일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빛의 잘 속도. 보이려고 대법원장 조희대한테 잘 보이려고 아하. 그 고등법원 네. 7부에서 그런 거고요. 뜨거워했을 겁니다. 뜨거워. 그렇죠. 국민들 반응을 보고 아니 국민을 이길 수도 있는 곳은 사법부도 아니다. 네. 대법원장 대법관들 10명이서 국민들을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아니 대법관 10명의 말을 들어야 돼. 국민의 말을 들어야 돼. 국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아마 그 법원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특별히 토를 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일상적인 그런 반응들.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 거의 이것이 부당하다는 의견과 이것에 일부 긍정하는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분노와 이 국민들의 정말 화를
막 분노를 네. 이 고등법원 판사들이 그동안 생각 못 해봤던 거죠. 네. 나머지 재판들도 연기가 되는 돼야 되고 것까지 다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진 철저히 감시해야 변호사님이나 네, 박상혁 의원님이나 다들 변호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이게 과연 조이대 혼자만의 작품인가? 그건 아닐 것 같고 수구 기득권 뭐 그 사법